그 국회의원 분들께서 찾아가가지고 투표하라고 독촉원 해봤어요? 말은 안 하고 결과 나오니까 만약에 반대 많이 나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치사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당원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논제를 던져놨더니 왜 싸우기만 하냐. 시비만 하냐. 논의가 돼야지. 저는 진짜 합당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훨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1일 표제가 통과됐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가 나왔냐 보겠습니다. 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원 주권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도 그동안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적 대비 52.88%로 통과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겸허한 태도로 그 의미를 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가성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 당원 주권주의의 실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보완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특정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책임질 생각이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우리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나는 1일 1표제를 찬성해왔다. 근데 이제 바로 잡을 건 잡아야죠. 방향은 전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한 부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통과한 게 52%로 겨우 통과하지 않았냐. 조금 인정을 못하는 듯한 분위기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류에 들어와야 한다. 이거는 지난날 겸손에서 나온 유시민 작가 그리고 특정 유튜버 커뮤니티는 이런 겸손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조국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러 매체에 나와서 한번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대표들을 그동안 만나왔었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줬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재명 넥스트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지금 그래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누구냐. 조국이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본인들이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청래 이렇게 3명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3명의 인물 중에서 누가 돼도 뭔 상관이냐. 지금 4년 남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한 지 이제 1년이 되었고 4년 정도 남았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불과 이재명 대통령도 이낙연한테 완전히 지고 있을 때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거의 꼴등으로 시작을 했었죠. 충분히 본인이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정치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3명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조국을 4년 전부터 대통령 만들기, 김민석 대통령 만들기, 정청래 대통령 만들기 이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많이 나갔다.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만들어준다고 해서 대통령 될 거면 됩니까? 대통령은 상당히 먼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밀던 멀던 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어차피 국민이 뽑은 거 아니에요? 인정하셔야죠. 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이야기부터 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한준호 전 최고의원 그리고 이현주 전 현재 수석 최고의원 둘 다 아침에 했던 비슷한 이야기의 방향인데요. 왜 때문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참여율 곱하기 찬성표 하면 한 52% 정도로 찬성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반대표는
이 1인 1표를 반대했다기보다 지금 네. 상황에 대해서 네, 견제를 위한 반대표가 아니었을까 정도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의 주장은 아주 간결합니다. 네.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기구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 간에 지방선거 이후의 결정을 내려달라. 간단한 주장입니다. 네. 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도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정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 관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땐 지도부가 과정 관리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멈추고 이 과정 관리를 위해서라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민주 진영의 대통합에 대해서는 늘 찬성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지금까지 흔들린 적은 없어요. 네. 다만 지금 이 과정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지도부가 이걸 밀어붙인다. 또는 이걸 주장했던 당대표가 이걸 찬반 투표에 붙인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민주주의에는 직접 민주주의도 있지만 수기 민주주의도 있는 것이고 대의 민주주의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밀고 가는 것은 당의 분열과 혼란만 일으키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당원 참여 형태로 당의 기구를 만들고 충분히 논의를 한 이후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도 된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생, 개혁 딱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이걸로 지방선거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뭘 짚고 있냐면 투표 참여율이 전체 재적중앙위원 중에 52%밖에 안 되지 않냐. 요거를 지금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수기를 거치자. 이게 왜 시끄럽게 갈 일이냐. 그래가지고 당의 공식 기구를 설치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나오는 게 지선 끝나고 논의하자예요. 합당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지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그 겁쟁이 같은 말이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지선을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합당을 해서 지선 한번 잘 치러보자라는 게 주장이에요. 맞고 틀리고를 빼보세요.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선 이후에 합당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토론이 이루어질 거면 우선 합당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찬성이든 반대건 간에. 근데 본인들은 계속 본인들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합당 찬성이다. 합당이 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정청래 대표건 정청래 대표랑 얘기를 나눴던 정부 인사건 간에 결과적으로 왜 합당을 하냐는 거예요. 합당을 왜 합니까? 지선 승리하려고. 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합당을 한다고 보는데 지선 끝난 이후에 합당을 뭐하러 합니까? 아, 그러니까 자. 애초에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기하는 과정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수기 당연히 좋죠. 이야기 나눠봐야죠. 근데 지선이 4개월 나고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내 생각에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안에는 합당을 하든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질질 끌듯이 끌면 어차피 그 이후에 합당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애초부터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말은 대화를 하자는 얘기인데 애초에 나는 정청래 네 말 들을 생각이 없어라고 난 어차피 들려요. 그리고 제가 약간 오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제가 말하지만 저는 큰 틀로는 합당하는 거 완전 반대예요. 나 지선 승리 이런 거 다 빼면 왜 그러냐. 저는 민주당 외에도 다른 작은 소수 정당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많이 다른 민주당과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조국혁신당 자체가 조국혁신당 자체로 남아가지고 민주당과는 큰 틀론 비슷하게 가지만 다른 의견도 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계속 이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오늘 특이한 캐릭터 하나 더 나왔습니다. 어. 그럼 마저 한번 이어서 좀 잠깐 또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새로운 걸 또 제안을 던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원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보면서 하나의 과정을 조금씩 밟아 나가 보자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입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꼭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지금 본질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윤석열 재판도 안 끝났죠. 네. 지금 사법부 저 상태로 둘 겁니까? 검찰 개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저 집중하고 있던 언론 개혁도 지금 끝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겨우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정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생 부분도 지금 뭐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에 5,300 통과를 했고 네. 코스닥도 지금 뭐
천대를 다시 회복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그럼 민생 물가는 지금 안정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설은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왜 배제를 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리고 과정 관리가 왜 안 돼서 이렇게 당의 분열로 가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죠. 여기까지 해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선하기 전에는 절대 당원 투표 안 된다. 이걸 왜 단정 짓고 하냐. 이건 나 완전 반대다라는 거잖아요. 왜 본인이 단정 지어놓고 정청래 대표가 단정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본인도 단정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계속 수기하고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자고 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들을 때는 대화하지 말자라고 들리거든요. 아, 야, 역시 T의 감성.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보자면 정청래 대표가 독단적으로 수기와 토론 과정 없이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데 정작 본인들도 지선 전에는 합당에 대한 이야기나 여론조사를 하지 말자라고 단정지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상당히 이 매블쇼에 나와가지고 재밌는 채널이잖아요. 개그를 하시고 계신다. 당원들에게 넘기는 것은 혼란을 야기한다. 국회의원이 있고 그 밑에 지선을 치를 때 뭐 구의원이건 시장이건 시의원이건 간에 국회의원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저는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정말 지선에서 패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본인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 치를 때 그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 누구를 다 꽂아 넣을지 고민을 다 끝낸 상태인데 갑자기 열받게 조국혁신당이 와가지고 다시 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러한 상황들이 불리하게 다가올 확률이 있으니까 애초부터 합당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합당을 찬성과 반대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마치 뭔가 이 과정이나 이런 수기에 있어서 진짜로 찬반에 대해서 좋은 수기와 토론을 하려는 게 안 보인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면성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좋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그리고 사실 스픽스에서도 오늘 나온 게 있었어요. 네.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것. 그러니까 절차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핵심적인 그래서 가치 중 하나죠. 그러니까 수기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대의를 형성을 하는 것이고 대의를 형성해서 이걸로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과정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시비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이나 지금 대통령 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 의견에 찬성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이걸 반대하는 그룹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반대하는지를 보고 합리적이면 받아들이세요. 이게 실용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정당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됐을 때 그것이 왜 형성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걸 시비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시면 제가 볼 때는 논의를 하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다른 부분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 뉴스가 갑자기 미쳤나? 이제 한준호 의원을 대놓고 공격하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제 오늘부터 해고 주말부터 쭉 해가지고 긴급 기자회견 열고 두 번 여시고 다른 데 출연해서 이현주 최고위원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의견이 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차라리 소나무당까지 같이 해서 합당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공통된 거는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에 대한 걸 하지 말자라고 보여주는 거를 제가 다양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1인 1표제는 찬성 60%가 넘었지만 투표율이 50% 꼴랑 넘은 거 가지고 넘었다고 하지 말자의 분위기가 한 가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합당에 관해서 뭐 기구를 설치하자 뭐 하자 이야기가 나오지만 수기를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위기를 보아하니 지선 전에는 하지 말자. 여론조사든 뭐든. 이러한 지금 분위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영상을 보니까 절차라는 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민주주의에서 절차가 당연히 중요하죠. 아마 정청래 당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약간 절차가 무시됐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가 말한 이 절차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많은 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10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정청래 대표가 논제를 던지지 않았느냐. 합당이라는 논제를 던졌다. 절차가 어떻게 됐건. 근데 이 절차 속에서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한테 정치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논제가 던져졌으면 이거에 대해서 합당을 할 건지 합당을 반대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합당을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합당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이러한 논의를 해야지 계속 절차 가지고 이야기하면 애초에 진짜 본질적인 합당 이야기와 그 언제 이루어질지 그 일정 이야기를 얘기나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절차 12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대호 씨는 그러면 왜 지금 한준호 의원이 그러는 것 같아요? 뻔한 이야기 말고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보는 측면은 좀 다른 측면이에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지우 씨가 얘기했던 시비에 대한 이야기를 유시민 작가님이 먼저 한 건 아니에요. 저게 3일 전에 4일 전이죠. 이재명 대통령 대수부 회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한 거예요. 외세가 침공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한다. 사실상 미국이 한국에 때린 관세 이런 것들을 내포한다고 봐요. 그때 나온 이야기였는데 그리고 중요한 아젠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하라 그랬더니 시비를 걸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작가님이 그 부분을 보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합당이라는 게 뭐 시기 절차 다 빼놓고 당대표로서 이번 선거 전략을 가져가는 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당대표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략을 내놨어. 그런데 당대표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수기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아까 지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태도가 그런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아까까지 이야기했던 거라면 제가 보는 다른 측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그냥 선거판용이에요. 한준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속상해 보고 있으면 왜 그러냐면 서운한 마음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한참 청와대에서 경기도지사는 네. 한준호를 민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바닥에는. 청와대가 한준호를 경기도지사로 민다라는 그 소문이 이재명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당권에 많은 사람들의 계파 중에 한 라인이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청와대가 한준호를 민다고 이야기되었던 그 청와대가 같은 이런 뭔가 하나의 계파처럼 형성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요건 이제 빠졌어. 왜?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리를 했잖아. 합당에 대해서는 단독이다, 독단이다. 이게 빠진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시기로 바뀐 거야. 그렇죠. 다음 챕터. 왜 지선 끝나고 하자라고.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는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합당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아니다. 이거는 다음 당대표, 원내대표 두 가지 선거가 다 있잖아요. 지선 끝나자마자. 이 민주당의 주류를 누가 차지하냐. 거기를 차지하는 자가 민주당을 차지한다. 라는 계산 속에서 지금 엄청난 아까 그래서 강덕구 의원이 여론조사 투표 강행하면 조직적으로 반대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직의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던 거예요. 이미 조직이 구성되어 있구나. 요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걸 지금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합당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런 거야? 라고 하니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으로 이제 가겠죠. 당원의 여론조사, 당원 투표 이런 것들 자체가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저질러 놓고 도망가기 위한 약간 겁쟁이 같은 행동이었다. 전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정청래 정확한 대표가 워딩은 당원 아니지만 뒤에 숨는다 뭐 이런 당원 뒤에 표현들. 숨는다. 당원들에게 넘기는 것은 혼란을 야기를 시킨다. 이거 매우 당원들에게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는. 봐봐요. 민주당만 봤을 때 첫 번째 당대표가 모든 거를 결정을 한다. 왕정이죠. 당대표가 다 결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다 결정한다. 귀족정이죠. 당원들이 직접 나서서 결정을 한다. 민주정이죠. 그러면 그 민주정인 그 밑에 있는 그 당원들이 합당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시기를 빨리 하든 아니다 늦게 하든 간에 민주당은 당원의 민주당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해오지 않았어요? 저는 당원들 너네는 헷갈리고 어렵고 하니까 능력 없으니까 귀족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결정을 할게. 하지만 나 왕정은 반대와 정청래 너가 지금 당대표니까 너가 지금 왕이잖아. 왕정은 반대지만 이 귀족적인 국회의원인 내가 결정을 해야 되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도 52%가 투표를 했건 60%가 찬성을 했건 간 이게 저는 그렇게 중요한가? 1인 1표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결과를 왜 못 받아들여요? 당원이 선택한 거잖아요. 만약에 52%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그 국회의원 분들께서 찾아가가지고 투표하라고 독촉을 해봤어요? 말은 안 하고 결과 나오니까 만약에 반대 많이 나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치사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당원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당원들이 모욕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웬만해서 아까 앞에서 지우 씨가 얘기한 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내 박수 보냅니다. 예. 야, 왜냐면 자, 왕정이 있고 귀족정이 있는데 귀족들이 왕에 따르긴 싫고 그렇죠. 그래서 왕은 백성들에게 맡겨보자.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막는 게 그게 무슨 치사한 짓이냐. 민주당이라고 안 하고 귀족정으로 바꿔요. 귀족당 이런 걸로. 민주당 말고. 요거는 내가 설득됐어 지금. 예. 야,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야. 받고자 한 건 아닌데. 좀 셉니다. 자, 오늘 우리 지우 씨가 이런 쪽에는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잘하는 것 같네요.